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3,100포인트 재진입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우선 미국과 베트남 무역협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다는 게 대외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상법 개정안과 같은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게요. 오늘은 맏형인 삼성전자가 상승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가 레벨업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소외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62,000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마켓 A컷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A컷으로 선정한 것은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을 맞이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기자회견의 한 장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 속에 10개월 만에 62,000원 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증시의 체질을 바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던 말 중에서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겠다. 이제는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서 5천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증시의 부양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이러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과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첨단 산업의 육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언급을 오늘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을 하는 거고요.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도요.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고 정부에서 이걸 성공적으로 해야지 신뢰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지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내용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코스피를 상승시키겠다. 또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게 기자회견이 열릴 때마다 나오고 있는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금 2시에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코스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요. 실적이 받쳐주지 않고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주가의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고요. 증권가인 하나증권이나 KB증권에서는 코스피가 3,710 가능하고 3,7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학계에 대한 코멘트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지금 경영 교수들 두 분이서 PBR이 1.4배면 4,200선도 가능하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1.5배에 도달하게 되면 4,8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 굉장히 상단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PBR이 2.5배인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PBR 수준만 보더라도 주가의 지수의 상단을 열어놓고 봐도 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정책도 받쳐줘야 되고요. 실적도 잘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했고요. 오늘 오후 2시 지금입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이 통과 여부가 잠시 후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포함된 주요 사항을 보게 된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그리고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관이라던가 외국계 투자자들이 의견을 표출하는데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제 지금 지주사들이 급락했던 이유가 3% 룰이 안 들어가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들어갔습니다. 기존 단순 3% 룰을 합산 3% 룰로 적용돼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있고요. 제외된 조항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지금 좀 제외됐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죠. 외국인과 기관의 60일 누적 순매수 지주사를 중심으로 보게 됐을 때 6월을 기점으로 해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3% 룰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핵심 조항의 일부가 조금 빠졌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 외국계 펀드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을 좀 구분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10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진짜로 저평가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상승하는 이유를 보게 된다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년 내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우선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감세안, 미국의 감세안이 반도체 투자 세 공제에 대한 확대로 이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부분 세액 공제가 25%에서 35%로 제시가 되고요. 직접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390억 달러, 대출도 75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지속적으로 삼성에 제기되고 있는 게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거겠죠. 삼성의 12개월 선행 PBR 밴드를 보게 된다면 지금 구간이요 0.8배 수준에 지금 한 1년가량 머물러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1년 동안 주가가 실적 대비, 기업 가치 대비 안 가고 있다라는 게 차트로도 확연하게 보여지시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을 하회하더라도 리스크 비교했을 때 수익의 매력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일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믿더라도 지금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조가량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26%가량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HBM에 대한 인증 지연 이슈가 있고 파운드리의 적자 그리고 디램 점유율 1위를 SK하이닉스에 빼앗겼다는 점도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고 실적의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위치가 매력적이라는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 오늘이 세계에 비닐봉투가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를 기념해서 SNS에 메시지를 발표한 건데 내년에 음료와 생수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요. 여기에 산업과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에 제조와 수입자가 직접 회수를 하고 재활용을 하는 방안을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도해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친환경 포장재 그리고 리사이클 관련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종목들이 강한 상승 보여준 걸 보게 된다면 아직도 정부의 정책 관련 기업들의 힘은 여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 대비 주가가 좀 하락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 아직 정책 관련 기업들 하반기에도 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수급과 정책 기대감, 이게 실적까지 가미된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데이컷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구간 지나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떠한 방향성 이어가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흐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제 조정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국내 증시였는데요. 오늘 시장 오후장 들어서 더 상승 탄력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 넘게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 통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3,100포인트로 다시 한번 복귀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3,100포인트 위로 올라섰다가 이내 상승폭을 조금 줄여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3,105포인트 선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수급이 조금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93포인트가 오늘 고점이었는데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800P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면요. 어제 매도 흐름을 보였던 외국인은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왔습니다. 3,8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4,900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오늘 코스피의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간 이 외국인들이 팔아내는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줬기 때문에 오늘 개인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9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 7거래일 만에 코스닥의 수급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89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흐름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 350억 원, 또 개인 역시나 오늘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면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또 이 미국에서 반도체 세액 공제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반도체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내면서 오늘 63,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SK하이닉스도 장중에는 약세 흐름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오늘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도 흐름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8%대 강세, LG에너지솔루션도 4.6%대 급등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역시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담아내고 있는 흐름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1.7%대 강세, 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AHLB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오늘 특징주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플리토입니다. 이 플리토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는데요. 글로벌 IT 기업에 인공지능 기반의 언어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공급한다라는 소식들 오늘 전해졌고요. 또 이 공급 규모를 따져보니까 64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도 오늘 유입되면서 급등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0%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13,000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다음 특징주는 현대로템입니다. 어제 방산주들이 좀 크게 밀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죠. 특히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 K2 2차 계약이 폴란드에서 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에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계약이 좀 성공했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9%대까지 상승 탄력을 받아갔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세론이 나오면서 2.7%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증권사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2차 계약을 통해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30만 원 선까지 올려잡았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특징주는 현대제철입니다. 오늘 아마존 웹서비스와 전략적으로 이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경우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아마존 웹서비스의 인프라를 도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서 현대제철의 탄소 저감 철강제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두 자릿수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14%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마켓웨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우리 시장 개막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해온솔루션의 이정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증시가 레벨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건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앞두고 오늘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전망치가요.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시장의 전망치 한번 짚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실적은 부진하지만 방향성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어느 정도 선방향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컨센서스는 정말 안 좋게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대를 해봤던 부분이 6.8조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5조를 예상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실적 부진 전망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제일 좋은 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주가의 탄력성이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오늘 장에서 계속적으로 최고점을 갱신하는 부분은 다들 알다시피 하반기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AI, HBM 납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폴더블 폰에 엑시노스가 탑재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HBM 키워드만 봤을 때는 정말 안 좋지만 나머지 키워드는 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HBM만 회복이 된다라고 본다면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선방향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너무 좋아요, 힘이. 3.5%가량 상승하면서 62,950원, 오늘 장중에 63,000원까지 터치를 한 모습인데 과연 내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생각보다 그리고 더 안 나왔을 때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고 싶은데요.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의 주가의 탄력성에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적이 만약에 저조하게 나올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더 바닥이 될까? 아니면 단기 조정이 나올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삼성전자는 진짜 6만 원 이상이 올라가면 다시 5만 원대로 떨어지는구나.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거의 이력을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빠졌던 모습도 있고 안 좋게 나왔을 때 덩달아 올라갔던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적보다는 저는 전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 2분기 니네 실적 안 좋은 거 알아. 컨센서스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 그 이유는 HBM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망적으로나 하반기에는 조금 더 달라질 거다. 이젠 납품이 거의 코앞까지 왔다. 이런 언급만 나온다고 본다면 이때까지 나왔던 실적이나 이런 건 다 있고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 더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만 보고 판단을 하지 말고 전망까지도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든 아니면 쇼크가 나오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사실 실적의 하향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서 그게 좀 선 반영됐습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 다 잘 갈 때 삼성전자 좀 뒤늦게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까지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조를 돌파할지 6조를 터치할 수 있을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특징 한번 짚어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어떠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SK하이닉스가 30만 원 부분을 찍으니까 그때부터 어느 정도 매도세는 조금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랬던 부분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매도세가 조금 더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외국인들이 지금 담아가고 있는 거는 누가 뭐래도 AI 반도체 ETF 그리고 수출주, 금융주 위주로 조금 더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시그널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좋아하는 종목들이 뭐냐? 라고 본다면 실적, 정책, 환율까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본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중점을 두는 부분이 뭐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정책 쪽으로 약간의 초점을 더 크게 두었다고 본다면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정책, 환율 이렇게까지 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개인 투자자 수급이랑 외국인 투자 수급세가 조금의 비슷한 걸 똑같이 보고 있겠지만 우선순위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수급 보면요, 7월 들어가지고 지금 2거래일 지나고 오늘 3거래일째잖아요. 네,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좀 강하게 매수하고 있고,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방산주들도 좀 담아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바로 네. 실적에 좀 약간의 초점을 더 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책적인 부분도 뭐 2차 전지나 네. 이런 부분, 신재생 에너지가 좀 살아나는 액션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근데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실적 악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 들어와서 조금씩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초점을 두고 나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실적보다는 정책이 더 강력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수급세가 더 크게 나왔던 부분이 있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은 실적이 개선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와지는지, 그런 부분에 약간 키포인트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2차 전지 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2차 네. 전지 바닥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어느 정도 네. 언쟁이 나오면서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언급도 많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정말 큰 악재입니다. 맞아요. 근데 시장에서 충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말은 이제 웬만한 악재는 끄떡도 안 한다. 그럼 너무 주가가 하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주가가 네. 바닥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고 어느 정도 수급세, 그리고 실적 전망이랑 실적만 어느 정도 개선하는 모습만 나온다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이제 소외되었던 종목들에서도 이제 좀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책 관련 기대감이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는 매수세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탈탄소, 탈플라스틱 이렇게 재생과 관련된 에너지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접근해도 유효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충분히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 연도 신정부 들어와가지고 계속된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신재생 에너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탈탄소 기조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태양광, 풍력 이것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수소 관련 종목들도 요즘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재생 에너지 쪽에는 약간의 비중은 더 두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책만 보면 안 된다. 실적까지도 같이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개인들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랑 맞물려서 올라가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옥석 가리기는 지금은 필요하다. 항상 어떻게 보면 정책주 관련해가지고 올라갈 때, 정책이랑 엮여서 올라갈 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다가 이제는 그때부터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나오는데, 그 옥석 가리기의 키포인트는 바로 실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온다라고 본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생 에너지 관련된 게 풍력, 태양광, 수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특정 섹터를 보는 것보다는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의 실적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태양광이 저는 네.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태양광이요? 태양광, 네. 풍력 같은 경우는, 태양광의 장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쉽게 빨리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풍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간적 제약이 많이 떨어집니다. 요즘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해상풍력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해상에다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압 케이블이나 해저 케이블 관련 수요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맞물렸을 때 가장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풍력, 그리고 태양광이지 않을까. 아까 수소를 약간 안 좋게 얘기했던 부분이 전기차나 이런 부분은 보급이 활성화가 됐던 부분도 있는데, 수소차는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에 한해서 약간 위험하다 이런 부분 시그널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어떻게 보면 수소는 약간 테마성이 짙고 풍력과 태양광이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보게 된다면 장중에
빠르게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전장 주도주가 오후장 들어서는 윗골이 달고 또 새로운 섹터가 또 떠오르고 이러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하반기 주도 섹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다 알다시피 뭐 지수를 뭐 3,500포인트나 뭐 4,000포인트나 계속적으로 언급이 나오는 만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종목들의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지수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까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네, 그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중요하죠. 네. 네. 그 중에서 뭐 다들 알다시피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SK하이닉스 혼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는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랜드 이쪽까지도 실적이 개선이 되는 모습세가 하반기에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산하는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제일 먼저 보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누가 뭐래도 정책 수혜주를 좀 봐야 되나 수소, 뭐 재생에너지, 건설기계, 인프라 이런 쪽이 정책 수혜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소는 약간 테마성으로 보고 태양광, 풍력 이쪽을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건설기계는 어떻게 본다면은 재건 테마라도 또 엮여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테마로 엮여 있는지 국내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이 더 확산이 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실적 기반 가치주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은행 그리고 증권, 조선, 방산 이런 종목들은 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다 주가도 상승했던 모습도 있었어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종목들 섹터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저평가가 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중장기 스타일이다라고 본다면 실적 기반을 약간 더 비중을 두시면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얘기 계속해주고 계시고 정책 수혜주에다가 여기에 실적 기반 가치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험 대비 수익률 그리고 시장이 좋아도 시장 대비 더 좋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뭐 반도체 50%를 넣는다던가 그런 걸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40% 정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도체 안에 뭐 반도체 소부장만 보실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리는 전력기계까지 묶어서 40%까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정책 수혜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여기는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포트를 조금 더 구생을 하면서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30% 정도. 그러니까 여기 종목들은 정책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포지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가치나 실적주 이런 조선과 방산주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지금은 체크해볼 시즌입니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비중을 더 늘릴지 아니면 축소를 할지 중요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안에서는 조금 더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막 시장이 너무 잘 오를 때 그리고 너무 안 좋을 때 이럴 때 한해서는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테마 그리고 정책, 가치, 어떻게 보면 실적과 기대감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얘기하니까요. 상반기 주도했던 조방원 얘기는 좀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뭐 하반기에 좀 쉬어간다라고 봐야 돼요. 네. 조방원 중에 원전, 뭐 조선은 네. 다 괜찮다라고 보는데 방사는 조금 더 좀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너무 좋은 네.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나토 방위비 관련해서 올린다라고 하는데 네. 정말 큰 뉴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약간의 꺾이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폴란드 관련해가지고 수주 모멘텀이 네. 나와줬는데 그러면 폴란드 다음에 루마니아 아니었어? 왜 그 얘기는 계속적으로 없지?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이제는 한 템포는 쉴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충분히 들어갈 타이밍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방원 중에 방사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조선 얘기해 주셨잖아요, 대표님. 근데 조선이 수주 물량이 좀 많이 급감했다라는 이야기를 봤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수주 물량이나 급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네. 장기적으로 수주 지금도 거의 풀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환차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악재 아닌 악재는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항상 환율
환율 관련해서 언급해드리는 부분은 1,350원대가 정상이다. 그 이상 올라가면 좋은 거고 그 이상 좀 떨어지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은 약간 정상 단계가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해가지고는 약간의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 떠나서 MRO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모멘텀이 없으니까 지금 조금 약간 조정 장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7월 달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이 있는데 여기서 조선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조선 관련해가지고 보실 분들은 관세 협정까지도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관세 협상을 조금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코스피 프리미엄 시대, 우리 증시 프리미엄 시대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건 애니메이션 제작사 SMN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주가는 621% 상승했는데 5월 한 달에만 96% 뛰었습니다. 영유아 사이에서 지식재산권 티니핑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데다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2위는 주가가 420% 오른 가상현실 IT 기업 비트맥스가 차지했습니다. 비트맥스는 비트코인 보유량 300개를 넘어서며 국내 상장사 가운데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주가도 덩달아 급등했습니다. 3위는 IT 서비스 기업 IT센 글로벌, 4위는 친환경 코팅 처리 전문 기업 테크트랜스가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두산 EUB,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상법 개정 추진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지주사와 방산, 원전 업종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소액주주 가치를 이제는 이 대주주 가치랑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주사가 이렇게 할인받던 이유가 저는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면 올해 상반기 주가 하락률 1위는 감사 의견 비적정설로 거래가 정지된 IM이 기록했습니다. 이어 생명공학 기업 아피워스, 맥주 제조기업 세븐브로이 맥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들 진단해보고요.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보시죠.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방산주의 의미 있는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계약을 공식 발표한 거죠. 드디어 2차 계약이 확정이 된 건데 자세한 내용을 좀 보자면 일단 계약 규모는 추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 최대 9조 원대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 역사상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최대 규모이고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MRO, 유지, 보수, 정비 등을 이번 계약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1차 계약 대비해서 2배가량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요. 단순 납품이 아니라 폴란드 현지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점인데요. 유럽의 현지화를 통해서 수출길을 새롭게 열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K2전차 2차 계약 소식 호재를 반영하면서 DB증권에서는 현대로템에 대한 목표 주가 25만 원까지 전 목표가 대비 32%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K2전차 밸류체인 기업도 이렇게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격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한화 시스템, 포탈을 생산하는 풍산, 엔진을 생산하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리고 자동 변속기를 만드는 S&T 다이내믹스 등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밸류체인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조금 차익 실현을 겪었던 방산주들 오늘은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의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풍산의 경우에 2%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탄력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빅텍의 경우에는 1%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강보합권으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세트레가이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까지는 반짝 상승을 보이다가 하락 전환해서 현재 2%대 조정 받아가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가 드디어 타결이 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 최초로 이런 타결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세한 관세 합의 내용 먼저 볼까요? 먼저 0%가 눈에 띄는데 베트남의 대미 관세율입니다. 베트남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 0%로 책정이 되면서 완전 시장 개방을 허용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 베트남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20%로 책정이 됐습니다. 일반 수입품에 한해서이고요. 지난 4월에 이제 트럼프가 불렀던 46% 대비해서는 26%나 포인트나 적어진 대폭 줄어든 수준입니다. 다만 이 환적 상품, 즉 제3국이 베트남을 경우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의 경우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회 수출을 통해서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와도 긍정적인 협상을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철강주로 시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우 지난 6월 4일부터 무려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죠. 이러한 관세가 수출에도 타격을 이미 준 상황입니다. 5월에 철강 대미 수출액이 1억 7,954만 달러 기록하면서 지난해 5월 대비해서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긍정적인 반덤핑 제소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라는 점도 철강주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열연 반덤핑 관세 부과 시에 수입 물량이 감소하는 등 판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철강주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철강주 현재 구간의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이 15%대 급등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 그리면서 35,25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역시 대장주답게 8%대 오름세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국제강과 한국철강, KG스틸까지 2에서 6%대 동반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 협약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관련주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니까요. 뉴스플로우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상시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올해까지만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를 준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상시화하기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내수 회복의 승부수로 관광에 집중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일단 12월까지는 시범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분기 안에 관련 내용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정부가 조만간 시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방침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시범 사업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무비자 입국을 상시 대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외국인들이 입국할 때 좀 입국이 편하게 해주는 전자여행허가제 KETA를 현재 올해 12월까지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를 1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0%대 성장률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입국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정부의 방침이고요. 뿐만 아니라 11월에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이때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올해 536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수준인데 이 수준은 지난 2019년 코로나 이전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집계에 따르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100만 명 증가하면 우리나라 GDP가 최대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통계를 냈는데 2023년 중국인 방한 재개 효과로 인해서 0.21%포인트의 성장률 재고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여행주 카지노 섹터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 살펴보시죠. 네, GS P&L이 6%대 강세로 올라오면서 3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GKL과 파라다이스도 역시 동반해서 카지노 관련 기대감 받아가면서 3에서 5%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노랑푼선이 1%대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장중에 하락 전환해서 1%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이 대통령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주들 또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했죠. 이에 따라 정책주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금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또 게시하기도 했는데 오늘 7월 3일이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내년을 기점으로 음료 페트병의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해서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겠다라고 했고요. 또 산업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 전자제품에 대해서 제조와 수입자가 반드시 회수하고 재활용하도록 해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또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오늘 탈플라스틱 관련주들 양호하게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삼육물산이 여전히 상한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탈플라스틱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림 BNG가 16%대 급등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플라스틱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입니다. 한국패키지 역시 10% 가까이 오르면서 2,20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주요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징주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해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는 현대제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철강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역시 15%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과 베트남이 상호관세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호관세가 20%까지 줄어들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철강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협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부각되면서 특히나 미국발 철강 수출이 많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후판 관련돼서 조선과 건설 쪽에 대한 하반기 수요가 좀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좀 잘 이루어진다라면 거기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들을 부각해 보시면서 좀 관심이 살펴볼 수 있는 특징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파라다이스 좀 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주도에서 중국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국내에 중국 무비자 입국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카지노주들에 대한 강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신라면 세종과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대한 업무 협약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모션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실적과 좀 더불어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간에 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까지 오늘의 특징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로 볼만한 종목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관심 갖고 계실까요? 네, 종가로 볼 만한 종목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AI 관련된 종목으로서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폴라리스 오피스가 블록체인 금융 생태계 확장에 좀 본격적으로 나섰고, 지금 현재 폴라리스 쉐어테크인 자회사인 폴라리스 쉐어테크가 폴라리스 쉐어를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 진입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탈중앙화 거래소인 유니스왑을 통해서 폴라리스 쉐어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정부와 맞물려서 수혜주로서 부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도 좀 잔발성 시세가 좀 들어왔습니다만 여전히 좀 박스권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단기 시세를 좀 노릴 수 있는 박스권 상단 돌파를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종가 베팅주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후장에서 우리 파이널샷이 포착한 15개의 종목들 먼저 화면에서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플라스틱 같은 이 탈플라스틱 관련주들 정책 모멘텀 받아가면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현대 로템은 K2 2차 계약 소식을 전한 가운데 주가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또 무역 관세 리스크 해소됐다라는 소식에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포착해주신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합병 기대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슈를 해석해 봐야 할까요? 네, 우리가 보통 지주사 지금 모멘텀으로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가 올라가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올해 이제 1월 첫 거래 기준으로 어떤 지주사가 가장 많이 올랐냐고 물어보면 두산, 한화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답변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코오롱이 지주사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죠. 그 코오롱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를 좀 한 게 있는데 코오롱 글로벌 이제 코오롱 그룹 그 건설 계열사죠. 코오롱 글로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회사들은 이제 흡수 합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코오롱 모빌리티도 우선주는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 있는데 코오롱 모빌리티는 오전에 한 20%까지 올랐다가 좀 위에서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지네요. 일단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이제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주로 이제 우리 길거리 돌아다니면 매장들 많이 보이잖아요. 코오롱 모터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제차 전문 이제 딜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를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코오롱 이제 이규 부회장이죠. 상속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규 부회장이 코오롱 쪽 계열사들의 지주사도 마찬가지로 지분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명예회장으로부터 이제 그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 코오롱 모빌리티 쪽이 일단은 이쪽 이규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일단 이제 임명이 되면서 그룹 회사 전반적으로 일단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약간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코오롱 글로벌이 그 자회사들 흡수 합병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벌써 2개를 흡수 합병을 했죠. 물론 비상장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MOD라고 이제 골프 호텔 관련된 자회사 그 다음에 코오롱 LSI 이제 자산 관리 쪽으로 흡수 합병을 해서 이 코오롱 모빌리티도 일단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시장에 어떤 상승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일단 코오롱 글로벌 이제 부회장이 지분을 받아야 되는데 지주사들의 지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서서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간 지주사가 이제 코오롱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코오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상속세라든가 지분의 상속을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좀 안 올라간 코론 그룹들도 조금씩 좀 눈길을 줄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일단 수급이랑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 올라갔다가 지금 좀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인데 네. 외국인들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집 오늘 다 팔아버리겠다라는 어떤 심산인 것 같아요. 오늘 매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밀려 있는 게 이제 외국인 매도 때문인 것 같은데 네. 기관 수급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한 적이 좀 작년에 몇 번 있었고 올해도 한 번 있었었는데 무엇 때문에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 올라갔나요? 정치 테마를 좀 약간 탔었어요. 이제 대선 때 이제 그 국회의장 하시는 분 정치 테마 좀 탔다가 이제 주가 내려와서 횡보한 다음에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데 사실 코론 그룹이 사실 뭐 투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떤 재무가 좋은 회사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재무적으로 굉장히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생겼을 때 코론 모빌리티 그룹은 좀 약간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접근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하다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체크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SNS텍 골라주셨어요. 네. 미국 상원이 반도체 세액 공제 더 확대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진 가운데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반도체 호재 뉴스 훈풍이 불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오르고 있죠.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부터 주인공이 좀 약간 빠진 느낌이긴 한데 지금 하이닉스는 좀 약간 오늘 한 박자 좀 쉬어가는 느낌. 나머지 그 동안에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을 덜 받았거나 소외됐던 업종군들은 오늘 나름대로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네. 아직 좀 절차가 남아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원에서 가결이 된 후에 하원 그 표결이 지금 절차가 남아는 있는데 지금 하원 쪽에서 좀 약간 노이즈가 생기고 있어서 이게 뭐 100% 어떻게 좀 통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계속적으로 좀 뉴스 같은 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NS텍 왜 올라가나요? 오늘 사실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에 일단 삼성향의 어떤 기업이긴 한데 어떠한 일을 하는 기업인지 좀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블랭크 마스크 매출이 이제 90% 넘는 한 94% 정도 되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랭크 마스크 그냥 이름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마스크입니다. 왜 마스크에 아무것도 없나요? 이제 우리가 보통 반도체 회로를 이제 그릴 때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를 그릴 때 ASML 노광 공정으로 빛을 쐰 다음에 이 마스크에다가 그 빛을 쐬면은 이제 밑에 발라져 있는 그 강광액으로 회로가 그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포토 마스크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 그러니까 포토 마스크도 장당 한 1억이 넘거든요. 근데 그 포토 마스크가 만들어지긴 전 단계 아무것도 없는 마스크,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삼성전자 쪽에서 투자도 많이 받는 기업이긴 한데. 이 전체적 시장 전반적으로 이 하나가 한 장당 1억이 넘는 포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삼성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자체 이제 마스크샵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네.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블랭크 마스크는 그냥 사다 쓰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전 세계에서 이제 마켓 쉐어가 상당히 좀 미미하긴 하죠. 일본의 이제 호야라든가 일단 이런 기업들이 거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 SNS텍을 주목을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국산화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관련된 기업들한테 연구 개발비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최대 수혜가 이제 SNS텍이고 그다음에 노광 공정에서 이 포토 마스크 위에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는 게 이제 펠리클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펠리클 관련된 기업 딱 2개 있다고 볼 수가 있죠. SNS텍이랑 일단 그 FST 2개가 있는데 네. 삼성전자에서 두 기업들한테 경쟁을 시키고 있어요. 연구 개발비를 똑같이 지원해주고 먼저 만드는 기업들 펠리클을 우리가 쓰겠다라고 해서 이 두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공정에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상당한 퍼포먼스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SNS텍이 싼 편은 아닙니다. 다른 여타의 반도체 관련된 장비나 소재 기업들 대비해서 퍼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제 그만큼 시장에 관심도도 많고 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퍼가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SNS 텍의 어떤 수출 쪽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 중국 쪽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토 마스크는 다 마스크 샵에서 만들고 이 블랭크 마스크는 다 사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나 소재 기업들 중에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거의 90% 이상 지금 중국향으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삼성전자가 뭐 10개월 만에 신고가 사실 뭐 티는 별로 안 나죠. 떨어진 거 대비해서.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SNS텍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연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22년도에 뭐 1,200억대, 23년도에 1,500억대, 작년에 1,700억대, 올해는 일단은 뭐 2천억은 뭐 1분기에 이제 거의 600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온기, 4분기 계속적으로 이 어떤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뭐 2천억 충분히 넘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기업들 중에 사실 상위권에 해당하는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만 봤을 때 사실 아직도 반도체 장비주들 이제 그 소재 기업들도 바닥권에서 오늘 처음 올라가는 듯한 느낌 주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SNS텍은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상승 흐름이 좋은 편이긴 하고 수급적으로 기관이 이 저점에서부터 상승할 때 기관이 수급으로 같이 올라갔거든요. 오늘도 역시 기관이 순매수를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매도였었는데 오늘 기관과 함께 순매수 전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NS텍 점검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삼성향으로 얼마나 협력이 더 강화되는지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종목 특징주로 점검해봤고요.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장 공략주 어떤 종목 선택해 보셨습니까? 유가, 환율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대한항공을 한번 좀 준비를 대한항공. 해봤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유가 떨어지고 환율 같이 떨어지면은 뭐 어떤 기업이 가장 수혜인가요? 라고 이제 기사들 이렇게 검색해 보면 처음 나오는 기업이죠. 대한항공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시장에서 꼽는 기업인데 일단 유가가 이제 25년 평균 25래 이제 유가가 작년 대비해서 한 20% 이상 이제 계속적으로 다운돼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일단 뭐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올해만 지금까지 한 뭐 유류 가격이 낮아진 걸로 따졌을 때 분기당 한 1,000억 원 정도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이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좀 했는데 이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주가에는 거의 뭐 영향이 뭐 안 미친 듯한 좀 느낌이죠. 일단 대한항공도 이제 그 달러가 약세에서 굉장히 유리한 게 항공주들이 달러 약세에서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 비행기들을 리스로 뭐 이제 타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대한항공은 이 리스와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전체 비행기의 90%가 이제 리스가 아닌 자체적으로 산 비행기들이기 때문에 저가 항공들은 거의 100% 리스죠.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리스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비행기가 거의 없죠. 중요한 건 이제 유류비, 그다음에 공항 관련 비용들을 전부 다 이제 달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역시 환율이 이제 내려가면 약달러 시대에 일단 뭐 가만히 있어도 이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한항공이 아무래도 달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달러 부채가 굉장히 좀 많아요. 달러 빚이 굉장히 많은데 34억 달러가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일단은 뭐 달러가 좀 내려가면서 2분기에만 1,000억 원 이상의 어떤 환산 손익이 좀 발생을 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대한항공입니다. 근데 대한항공은 실질적으로 이런 여객 부문보다 그 화물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근데 이 화물과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어떤 뭐 관세 이슈도 있었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치로 줄어드는 게 이제 보이는 게 좀 약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동량이 전년 대비해서 일단 현재 6% 이상 좀 약간 감소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적용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해서 오늘 대한항공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이렇게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 빨간색 선이 뭐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매수로 좀 약간 전환이 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화면에서 봤을 때는 기관들 팔고 있는 것 같지만 6월 달 들어서 대한항공 쪽으로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됐고 오늘도 그 매수 기조를 일단 연결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는 뭐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뭐 저점을 잡아놨고 상승하기 위해서 N자형 패턴 완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매수가는 지금 현재 23,950원, 24,000원 좀 안 되는 구간인데 24,000 이하면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목표 가격은 27,000원, 손절매 가격은 22,000원으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대한항공으로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2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또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던 상법 개정안, 결국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주사들 또 금융주들 어떤 흐름 보일지 장 후반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통해서 흐름들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살펴보면요. 오늘 탈플라스틱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을 살펴보면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음료용 페트병의 재생원료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전기 전자제품에 대해서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회수하고 재활용하도록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내놓으면서 오늘 관련주들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한번 종목 체크해 보시죠. 삼용물산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한 이후에 현재도 탄력 유지하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세린 BNG도 2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대 강세. 코오롱 EMP 같은 경우 4%대, CTK도 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풍력입니다. 풍력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9월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한 이 하위 법령을 마련하겠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 다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특별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에 앞서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맞춰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오늘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습니다. 풍력 관련한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죠.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 현재 구간 5%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CS 윈드 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CS 윈드와 CS 베어링 장중에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음봉으로 전환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온과 세아제강도 현재 구간 2%에서 3% 강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탄력은 조금 약해졌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의류입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련해서 좀 움직임들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베트남 제품에 대해서는 20% 관세, 또 환적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40%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그간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했던 이 뉴욕 증시에서 나이키라던가 오늘딩스 같은 종목들의 급등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영향들 받아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의류주들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타 아시아홀딩스 같은 경우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C사이트, 형지글로벌, 한세실업 다 5%에서 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장중에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갔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약세로 전환한 점까지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싱커플 통해서 시장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배종찬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주목해볼 섹터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에 대한 굉장히 수위 높은 압박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 다음 주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좀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시경제적 요인을 보면서 미시 수익적으로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할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까, 어떤 섹터가 종목일까, 이 부분을 짚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은 저는 우리 이데일리 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경제지들을 저는 20년 전에 막 모아요. 6개월치를. 네. 그래서 지나간 기사들을 읽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경제 상황이 변해왔는가를 걸 공부했죠. 그런 걸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은 좀 읽게 돼요. 이제 노트도 계속해서 쓰게 되고 그게 이제 실전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야 될지, 저가 매수는 어떤 종목을 가야 될지, 이 종목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제가 속사정을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데일리 TV를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물러날 일이 있을까요? 안 물러납니다. 지금 일본을 향해서도 지금 다 이제 압박을 가합니다. 일본은 얼마나 동맹국입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필요한데도 지금 24%로 정해져 있던 일본에 대해서 35%까지 올릴 거야. 빨리 협조적으로 우리가 협조해야 할 만한 안을 못 가지고 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본이 부각이 돼 있는데 오히려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렇게 본다면 지금 7월 달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7월 달이 끝이 아니에요. 7월 달에 못 해.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음장을 놓고서 지금 스콧 베센트도 9월 1일까지는 우방국을 좀 마무리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그렇게 접어들어야지 여름을 좀 휴가도 갔다 오고 왔을 때 좀 일이 돼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여지를 안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거두는 7번째 국가가 7번째 순위대로 7번째 국가가 일본이고 그 다음이 어디예요?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네. 660억 달러.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도 경제 규모가 더 크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조용할까? 더 압박을 가할 건데.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협상이 구체적으로 아주 진전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얼마 전까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또는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스콧 베센트 그다음에 이 제임슨 그리어 이
USTR 대표가 네. 하던 것 자체를 지금은 이제 여통상본부장이 신임 통상본부장이 넘겨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베트남과 무역 합의는 관세율이 오히려 46까지 처음에 올라갔던 것이 20%로 내려왔죠. 지금 우리로서는 목표가 20%보다도 더 밑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던 이 주가에 미치는 타격도 심리적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대로 원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10에서 조금 더 많은 한 15까지 된다. 와, 성공적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20이 넘어간다. 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또 품목별로 자동차, 반도체, 철강까지 별로 미국이 협력이 된 게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게 물론 그건 최종적인 여러분들 7월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9월 초 그까지 갔을 때 이게 제대로 협상이 안 됐을 때 그래서 참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일부 보도는 그 보도가 있었어요. 8월 말이면 너무 좋습니다. 네. 8월 말 정도에 해서 막 타결이 되고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서로 호탕한 웃음을 웃으면서 이렇게 협력이 잘 됐어요. 라고 될 때는 주가가 정말 뭐 3,500, 3,700 지금 골드만삭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500, 3,200, 3,300도 갈 수 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관세 부과 후에 화면에 보시듯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수출이. 네, 수출이 좀 줄어들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네. 영향이 차근차근 특히 완성차, 차 부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철강은 당연히 물론 현대제철도 아예 미국에다가 루이지애나에다가 공장을 짓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한테의 어떤 GDP로 잡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마저도 또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나 섹터가 어디냐 이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세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대표적으로 방산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정세 자체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이 있긴 한데 어떠한 부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네. 방산 쪽에서도 제가 어떻게 보냐면 그래도 상승한 폭이 PER이 다른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30배, 40배 지금 네. 현대 로템을 간다면 그것과 상대적으로는 PER 비율이 좀 낮게 지금 되어 있는 항공우주 이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다른 지금 지상 쪽이나 아니면은 또 천궁이나 이거는 LIG 넥스원이죠. 천궁이나 현무나 이런 쪽은 좀 더 이렇게 더 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산이라도 더 성장률이 높죠. 수익률이 높죠.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 봐야 될 게 방산이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도 우려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반기에 갈수록 지금 7월이니까 사실은 하반기 초입이죠. 네. 점점 좋아질 거다. 지금 뭐 63점 올라갔다고 환호성도 나옵니다만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차익실현 여러분들이 그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어떤 구도로 가고 있느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데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방산도 지속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갑니다. 금도 그래요. 금도 우상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느냐 중요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현대 로템이 있고 LIG 넥스원이 지금 왜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나 이런 경우에는 특히 카타르를 주목해 본다면 카타르가 중동에서 중재를 하는 국가지만 이스라엘이가 이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나 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하메드 또 아랍에미레이트 총리와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전화 통화도 있고 에이펙에서 만나자 그랬죠. 이 이야기는 뭐냐? 천궁에 대한 또 수익 그러니까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왜? 천궁이 말 그대로 지금 아이언돔처럼 이스라엘의 이란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정말 SM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본다면은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빠지는 게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사실 어닝 쇼크였죠. 네. 이러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좀 더 FA나 FA50이나 이렇게 좀 TF 이 훈련기나 이렇게 훈련기나 좀 잘 나갈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멈춰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곧 이제 하반기에 이런 이제 매출들이 술술 풀려 나가면서 계약들이 연달아 체결되고 납품이 이제 내년 후내년 이제 연결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좀
좀 주춤하고 있지만 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방금 전에 화면에도 보셨듯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이 일제히 GDP 5% 증액을 한다 했잖아요. 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미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그 압박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아메리카 퍼스트 극대화하는 것인가. 반면에 그것이 또 우리 같은 방산 K 방산에도 나누어집니다. 왜? 누구보다도 빨리 납품할 수 있고 AS까지도 가능한 게 우리 K 방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 이 상호관세나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우리가 지속적인 우상향 내려왔다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지속적으로는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걸 보면은 네. 방산 쪽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도 방산 관련된 기업들 산업의 추세는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어쨌든 국가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원전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시간을 잘 지키고 또 AS가 잘 된다는 점 이것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원전 이야기 잠깐 제가 드렸는데 그 원전 대표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렇죠. 네. 두산 그룹주들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룹 내 다른 분야가 또 이제 기업 차원에서 그룹의 가치 차원에서 부각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좀 네.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두산 그러면 베어스에만 주목하시지 말고 성적이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또 이제 네. 명문 팀이죠. 많이도 우승을 했었고 또 팬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좀 주춤하게 좀 아시긴 네. 합니다만 왜 제가 두산을 말씀드리냐면 하나가 조명받았죠. 그룹 차원에서 하나 오션도 있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K조선과 K방산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한때는 잘 나가던 기업이었는데 좀 이 시선에서 사라진 기업이 두산을 가져와 본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보면 두산에 대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 1,460만 주를 담보로 해가지고 이게 자금 조달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좀 더 회사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자금 조달의 차원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경쟁력이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반기 엔비디아 블랙웰의 GPU 출하량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면 이것을 OD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두산에도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인공지능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맥락이죠. 하드웨어 기업의 주가가 재평가가 기대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은 AI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런 차원에서 AI, 로봇, 그 다음에 바이오. 근데 여기서 AI 로봇을 다 하고 있는 곳이 두산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원전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죠. 하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이 40조예요. 그래서 뭐 올라갔는데 어디서 왜 내려가?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전히 앞으로 수주 가능성도 계속 열려 있는 것이고 원전을 우리가 이제 접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경쟁력이 발휘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열려 있는 구조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기업들을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제 살짝 좀 놓쳤는데 방산도 여러분들 이제는 이 주력 기업들 외에도 소재 부품 장비도 좀 주목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원전 지금 해체 고리 1기 원전은 네. 해체됐죠. 이런 경우에 그 해체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주목할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우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찍이 우리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원전 해체 쪽도 상당히 이 큰 금액의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그룹주 그리고 원전 관련된 산업까지 짚어봤고요. 저희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사들 나오는 거 보니까 국회 본회의 통과한 내용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상승이 기대되는 게 이제 지주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기업들이 합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주가를 부양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어떤 그룹을 좀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왜 네. 우리가 상법 개정안 이야기가 나왔을 네. 때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게 물적 분할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곡간 빼먹듯이 빼먹고 아니 뭐야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신주 발행 우선권도 없고 아무런 혜택도 없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법 개정으로 통과됐죠. 이제 그러면은 지주사 또 금융사 또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말 그대로 오히려 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자사주 소각도 있겠습니다. 이런 합병이 있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 기업이 그래서 이제 HD 조선 쪽이죠. 근데 여기서 뭐 HD 현대건설기계인데 현대인프라코 이게 이제 두산 인프라코에 있던 것이 네네. 이제 현대 쪽으로 옮겨가 있던 것인데 지금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HD 현대인프라코 주주들에게 존속회사 HD 현대건설기계의 신주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 1월 1일에는 이름이 어떻게 되냐? HD 건설기계가 돼요. 그러니까 네. 이 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식 매수 청구권의 가격까지도 화면에서 상세하게 친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기업의 전망이 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선 매수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말 그대로 좀 알짜 기업들이 정말 곡간 빼먹듯이 빼먹다 보니까 그 효과를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주목받을 기업 중에 하나가 HD 건설기계가 되는 거죠. HD 건설 기계까지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스테이블 코인도 요즘 좀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서클이라는 미국 기업이 있는데 은행 진출에까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학개미 분들이 서클에 대한 관심도가 요즘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클 어떤 기업이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이건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서클이라는 기업이 지금 미국 당국의 신탁은행 설립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코인을 다루는 기업이에요.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 근데 네. 신탁은행 설립까지도 신청했기 때문에 은행원까지 진출해. 와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데 6월에만 484%나 초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학개미가 다 달려들었죠. 제가 이런 말씀 꼭 드립니다. 테슬라도 지금 온전치 못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너무 많이 여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될 수도 있다. 조금 신중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 분명히 인기는 인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탁 서비스까지 되기 때문에 이 서클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서클 인터넷입니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은행이 만들어지면 퍼스널 내셔널 디지털 커런시 은행이 되는데 물론 앞으로는 이런 형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에 어떤 상황이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경고가 나옵니다. 50% 이상 조정 가능성도 있다. 50%나, 급등을 했는데 네. 이때 들어갔다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급등한 시점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요즘 잘 나가긴 잘 나갑니다만 신중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미국의 상호 관세 협상 종료, 그 유예 종료가 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떠한 섹터와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아님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오는 10월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 처음 투입된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 본사 관계자는 코리아 중앙데일리에 아틀라스의 첫 번째 기술 실증은 올해 말 사바나 외곽에 있는 현대의 메타플랜트라고 확인했다. 이어 조지아 공장에서 아틀라스가 수행할 첫 직무는 파트 시퀀싱이라고 설명했다. 아틀라스는 조립 전 부품을 정렬하는 파트 시퀀싱 작업을 맡게 되며 초기 성과에 따라 울산 광명 공장으로의 확대 투입 여부가 결정된다.
있다. 아틀라스는 자율 판단으로 움직이는 이족 보행 로봇으로 생산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 상용화를 2028년으로 계획 중이며 가격은 15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용화는 적자를 기록 중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약 87.6%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로봇 아틀라스 외에도 스팟과 물류 자동화 로봇 스트레치를 상용화해 판매 중이다. 네,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가야겠죠.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을까요? 네, 뭐 지금 지수가 다시 3,100포인트로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눈에 띈다라는 게 고객 예탁금이 3년 6개월 만에 70조를 다시 상회했다라는 게 좀 눈에 띄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전일 고객 예탁금이 기준으로 70.4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고객 예탁금이 70조 원을 다시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달 전인 6월 2일 대비 지금 10조 원 넘게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증시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면서 MMF가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MMF에서 지금 주식 자금으로 좀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불리는 MMF, 그다음에 CMA가 지금 합계로 약 370조 원에 이를 만큼 증시 주변 여건은 여전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정부의 계속적인 이제 추경 예산 집행, 그다음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시중 유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와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 규제가 되면서 부동산 쪽으로 자금 쏠림이다라기보다는 아마 주식 증시로의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오늘같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에서 우상향하는 그런 상향세는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3,000포인트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전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7월 9일 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뭐 관세 유예에 대한 그 만료가 되면서 일단 추가적인 유예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동아시아 지역 내의 이제 국가들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도 좀 강한 그런 이제 채찍이 나올 가능성은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관세 정책이 예상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7월 말이나 8월 초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2분기가 끝나면서 2분기 실적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풍부한 증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가는 좀 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이제 기업들의 실적의 속속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도 앞으로 잘 체크해 보아야겠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오늘 시장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세 협상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관세 협상이 얼마만큼 빠르게 타결이 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이 협상이 만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관세가 원래는 46%였습니다. 이게 이제 20%로 하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에 관련된 부분이 타결이 됐고요. 미국은 이제 베트남 쪽으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뭐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뭐 다양한 공산품들을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일단 빌미를 만들어놨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미국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회적인 부분, 이제 이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출했었던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국 관련된 물량을 이제 제한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뭐 4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을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거를 막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결국엔 7월 8일 이제 주요 국가들과의 타결이 조금 더 빨리 협상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과 결과적으로 다양한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국가들과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유럽과 일본, 중국,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들과 결국엔 다양한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타결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 얼마만큼 더 빠르게 진전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기승전 결론은 결국엔 중국을 어떻게 타겟으로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무역 협상이 길게 지연이 되면 될수록 미국 입장에 상당히 좀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고용이랄지 물가, 성장률 뭐 이런 자체에 대한 지표들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상당히 좀 빨리 타결을 하려고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우리 증시에도 안도감으로 작용을 했는데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잘 키포인트로 잡고 가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에 3,114포인트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는데 현재도 고점 부근을 뛰어넘으면서 3,121포인트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 마감의 또 동시효과 구간에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793포인트 전거래 대비 1.4%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2%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 집계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 원 이상, 기관이 6,8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대응을 해줬고요. 반면에 개인이 1조 1천억 원 이상 팔아치우면서 강하게 차익 실현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순매수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이 1천억 원 이상 순매수로 대응을 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1천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내면서 1,400억 원의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7월 3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직후부터 좋았고요. 미국과 베트남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다가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가 되면서 오후장 탄력이 더 좋아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전반적인 분위기 어땠는지 종목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 오후장 탄력 더 좋아졌고요. 결국에는 4% 이상의 강한 상승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좀 소폭의 쉬어감을 가져가는 하루였고요. 오늘 호재가 있었던 현대 로템을 중심으로 방산주들에 대해서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고요. 2차 전지 힘 좋았습니다. LG엔솔 5%에 가까운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이오주들 역시나 상승장에 조금 소외되는 움직임 나타났다가 탄력 최근에 또 받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일제히 상승으로 지금 돌아선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완성차 기업들도 괜찮은 움직임,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카카오가 1.3%가량 상승을 했고 LG화학이 7% 이상의 강한 상승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철강 반덤핑에 대한 그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8% 이상의 상승 나왔고요. 오늘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LG가 오늘 1% 이상 상승했지만 SK텔레콤과 KT 같은 경우 소폭의 하락 나왔습니다. LG U+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마감으로 신고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그 가운데 KB금융 3%, 신한 같은 경우에도 3% 이상의 강세, 우리금융과 하나금융도 일제 1%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확연하게 상승해서 마감한 종목이 많다는 게 느껴집니다. 알테오젠 1.4%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요. 파마리서치, 펩트론, 휴젤, 그리고 ST팜과 ABL 바이오까지 5에서 6%, 3% 전반적으로 시세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온 종목들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미용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너나 할 것 없이 올랐던 하루였고요. 2차 전지 힘 좋았고 에코프로가 5%, 에코프로 BM이 3%에 가까운 상승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자기술과 제조업 쪽 보게 된다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 소재 부품 장비 따내는 기업들의 시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테크윙이 3%가량 상승했고요. 원익 IPS 무려 9%, 리노공업도 4% 이상의 상승부를 켰습니다. 다만 오늘 게임과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SM 같은 경우 6%가량 빠졌고요. JYP 3% 그리고 YG도 5%가량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이브 역시나 오늘 강력하게 하방 압력을 맞았는데 방시혁 의장 금감원 조사 소식 전해지면서 엔터주들 투심 전반적으로 위축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관되어서 오늘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2%가량의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강한 상승 나오면서 유가증권 시장 결국에는 1.3%가량의 상승력 보여주면서 3,116포인트 선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대형주 삼성전자 중심으로 강세장 펼쳐지면서 코스피 200의 탄력이 더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사이좋게 1.4%가량 오르면서 790선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정말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 6천억 원 이상을 담아냈고요. 개인이 1조 2천억 원,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개인의 매도세가 더 나왔고요. 기관도 오늘은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연기금과 다른 기관계에서도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매수의 폭은 다소 아쉽습니다. 다만 양시장에서 개인 홀로 매도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강력하게 담아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저희 확인해 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상 보시는 것처럼요. 삼성전자가 오후장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5%에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63,80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9개월 만에 최고치 갈아채웠는데 내일 실적 발표 후에 어떠한 방향성 보여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오늘 보합권, 약보합권 수준에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반등 시도합니다.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5%대 강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 이상의 오름세, 오늘은요 KB금융이 5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3%가량 오르면서 11만 6,900원 터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가총액 5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오늘 현대차는 0.4% 소폭 상승하면서 6위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0.4%가량의 오름세, 기아 0.1%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0.4%가량 상승하면서 1위부터 5위까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 상승폭이 컸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알테오젠 1% 넘게 상승했고 2차 전지 좋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가 5%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쉬어가네 0.5% 지수의 상승 대비 아쉽고요. HLB 역시나 오늘 5만 원 선 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미용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파마리서치가 6%가량 강한 상승 나왔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힘이 좋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시장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가 상황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외환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 좀 어땠습니까? 네, 우선 전일 뉴욕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 기준 97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등락세를 보였습니다. 전 미국 고용 지표 자체가 큰 폭으로 둔화세를 보이면서 96.77에 마감을 했는데 원달러 같은 경우에 1354원 레벨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시장 개장 전까지 레벨은 그 정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국 그 ADP 민간 고용이 거의 9만 5천 명 증가 예상해서 거의 3만 3천 명 감소로 극도로 둔화세를 보이면서 고용 지표가 금리 인하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러 약세 영향을 주었습니다. 관세 측면에서는 미국이 베트남과 합의를 이루면서 20% 관세로 약간 낮은 요율로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끝이 났는데 우선 7월 8일까지 협상 데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아시아 국가들 가이드라인이 주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었다고 할 수가 있고 달러 쪽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강세 영향을 주었는데 우선은 제일 큰 것은 민간 고용 때문에 고용 지표 때문에 금리 인하 영향을 준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354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오늘 밤에 있을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대기하면서 횡보 1,362원까지 올라갔다가 1,459.50에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고용지표 실업률의 일관성이 조금 없는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좀 지속될까요? 우선은 ADP 자체는 정부 발표되는 고용지표들과는 좀 차이가 많고 좀 약간의 터무일이 있는 지표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매번 이제 첫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건데 내일 미국 휴일을 맞아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11만 명 증가 정도로 원래 ADP에 대한 예상, 시장의 예상 정도와 비슷한 수준의 전망치가 있는데 ADP만큼 완전 극도로 하락한다면은 아마 금리 인하 압력은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 자체가 반영되어 있는 폭이 꽤 있는데 거의 한 2.5회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관세 측면을 보면은 8일 유예기가 지나더라도 우선 베트남 기준으로 저는 체결이 되긴 됐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미국 금리와 그리고 고용지표로 인해서 1,320원대 정도까지의 하락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환율 1,350원대 지지 이야기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1,320원대까지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1%대 시원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7월의 첫 시작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어떤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내일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리 임 대표께서는 내일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시중 유동성이 지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이제 매매가 어떤 형태로 될지는 이제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지표와 관련된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비고용 지표, 비제조업 고용 지표가 비노동 고용 지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시험률이 나올 그런 예정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이런 그 고용 관련된 지표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어느 정도 선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급락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여전히 좀 시장에는 좀 어떠한 이제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베트남과의 관세 협정이 잘 체결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요 국가와의 관세 협상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말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해질지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 OBBA라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예산안과 관련돼서도 오늘 밤에 과연 통과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전반적으로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수출과 관련된 부분, 반도체 관련된 업종은 내일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업종 내일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우리 손 팀장님께서는 내일 전략 어떻게 세워보실 겁니까? 네, 내일 일단 이제 주도주인 조방원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방원 관련된 종목이 내일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볼 것 같다. 오늘 이제 그 현대로템 방산 관련된 종목인데요. 뭐 이 K2 전차 폴란드 수출 계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향의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다. 근데 이 현대로템만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수급을 좀 돌려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이제 쌍끌이로 매도를 한 종목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었던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얼마만큼 다시 되반등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매출이 이 증권사 컨센으로 봤을 때는 한 76조, 영업이익 한 6조 4천억 정도 기준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바닥을 찍고 3분기, 4분기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6세대 D램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제 양산 승인을 이제 마무리가 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HBM4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엔 이 6세대 D램 쪽 관련된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D램 낸드 가격을 이미 올려놓은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3분기, 4분기 때는 그 가격에 대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3나노에 어느 정도 이 수요를 맞췄기 때문에 이제 2나노까지도 상당히 좀 수주를 빨리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이저 수급들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한 6,700억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한 6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상당히 좀 가열차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좀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도 이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가 상당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앞으로의 전망까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조체, 내일 어떤 흐름 보이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내일 시장 전망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좀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주시겠습니까? 네, 반도체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오테크닉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씩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를 활용한 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최첨단 공정으로 확대될수록 이런 레이저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HBM D램이나 아니면 파운드리 관련돼서 3나노, 2나노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레이저 장비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오테크닉스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이제 펩토초 이제 레이저 기술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조 초 동안에 초정밀 가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어서 최근 들어 이제 대형 그런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TSMC에서 만들고 있는 애플 M5 제조 공정에 활용이 될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현재 자체적인 그런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2나노, 3나노 공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이제 엑시노스 AP를 삼성에서 만들어서 갤럭시 폴더 7에 장착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엑시노스를 만들 때 3나노 공정에 대한 그런 이제 얼마만큼의 안정성을 확보하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그런 레이저 장비의 수요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고요. 하반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연기금이 15만 5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전부 다 매수를 할 만큼 연기금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18만 원대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22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손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13만 원 정도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제시해 주셨고요.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해 보셨습니까? 네, 저도 반도체 쪽에 이제 기판 쪽 관련된 종목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대덕전자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MLB 기판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MLB 기판을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근데 동사는 이제 인텔이나 메타향 관련된 물량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이 MLB 기판에 대한 물량이 상반기까지 한 1,900억, 올해 1,900억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이 물량이 한 3,100억까지 캐파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I 가속기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LB 기판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에 이제 FCBGA 관련된 향에 밸류체인으로 합류를 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사가 이제 테슬라의 FCBGA를 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를 쌓아놨죠.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다른 이제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자동차 제조하는 그런 업체들과 협력을 맺어서 역시나 다양한 레퍼런스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FCBGA가 상당히 좀 수요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저해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메모리향 기판도 3월부터 어느 정도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실적이 일단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덕전자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내일장 한마디 듣고 두 분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 대표님 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요. 과연 외국인 매수가 연속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서 외국인 주목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 주목 팀장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낙폭과대주들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나 반도체 소부장, IT 전기전자 업종들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가 조금 더 연속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취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